네. 안녕하셨죠? 안녕하세요. 네. 제가 이 방송 첫 방송에 나가고 정말로 코로나 이혼 사건이 들어왔어요. 진짜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건 했습니다. 네, 아니, 이혼을 생각하시는 많은 분들이 굉장히 자기의 현 상황에 대해서 클리어하게 얘기를 못하고 숨겨요. 비밀이 많은 거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랑도 얘기를 못하고 부모 가족한테도 얘기를 못하고 자기가 마치 무슨 죄라도 저지른 것 마냥 자기의 비밀이 생기는 거예요. 맞아. 그러다가 저를 만나니까 할렐루야. 막 얘기 모든 낭기를 다 들어줘. 방언 터지죠, 막.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신나가지고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확실하게 힘든 분들은 저에게 오십시오. 맞아요. 제가 그런 글을 봤어요. 결혼 준비하는 과정에 아 이건 좀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 때 그때가 신이 나에게 보내는 마지막 사인이다. 그거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보통은 그걸 무시하고 그냥 결혼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결국에 골마 터지면서 이혼이 되는 건데 이혼이라도 할 수 있다면 그거는 네. 너무 그럼 이제 결단력이라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판단력은 부족하지만 결단력이라도 있는 거잖아요. 네. 신이 저한테 네. 사인을 많이 주셨었는데. 굉장히 많이 언니 주셨었네. 굉장히 사랑하시는. 네. 그럼 내가 다 무시했네. 아, 정말. 언니도 결단력이 있었으니까. 네, 다행히 이렇게 결단력을 행복한 주셨습니다. 삶을. 네. 아, 우리 그 지난 방송 신유진 변호사님 같이 처음 했잖아요. 하고 나서 댓글에 반응들이 굉장히 맞아요. 좋습니다. 정말 저세상 텐션이다. 이혼을 이렇게 유쾌하게 풀다니. 네. 그렇죠. 의뢰인들한테 항상 이렇게 대합니다. 아, 그러니 의뢰인들이 신나서 가죠, 그죠? 맞아요. 노래를 하면서 갑니다. 뭔가 아니, 신유진 네. 변호사님 댓글에 보니까 개그맨 지망생이었다고 아, 하는데 맞습니다. 맞아요? 네, 맞습니다. 아, 진짜로요? 시험도 보셨대요? 네, 97년도에 개그맨 시험을 보러 갔는데 대박. 꽁트를 하고 대차게 떨어진 다음에 아, 네. 이 길은 내 길이 아닌가 보다 라고 아. 마음을 접고 제가 그 뒤로 다시 방송에 입문했기에 네. 이제 사실 방송 욕심으로 제가 막 과한 액션을 하는 게 아니고요. 네. 이게 접니다. 너무 놀라워. 제가 놀라워요, 우리가 진짜. 방송을 위해서 몸을 바친다. 한 번도 몸을 바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냥 스타일에 그냥. 네네. 그러면 법정에서도 이렇게 하이텐션으로 법정에서는 다행히도 제가 약간 좀 완전 검정색으로 옷을 입고 요즘에 또 마스크까지 끼잖아요. 네. 저를 이렇게 철저하게 숨기고 약간 오히려 법정에서 이렇게 부캐. 그렇죠. 약간 연기를 하죠. 변호사 신유진이 부캐고 본캐는 그냥 이제 네. 하이텐션. 네. 네. 아니 오늘 지금 우리 엄 변호사님. 변호사님 이거를 가져오신 뭐예요 저거? 소품, 네. 네. 아, 소품인데 이게 뭐예요? 한자가 소법전. 네. 소법전. 근데 보통 이렇게 변호사 시험 통과하려면 저거 다 외워야 되는 거죠. 이걸 다? 외우지는 않고요. 네. 그냥 그 취지를 이해하는 거죠. 그걸 논리를. 외우는 거죠 그게. 그게 거의 네. 이런 거지. 그러니까 그래요? 이게 부모님이 공부를 잘하면 약간 자녀들이 힘들대요. 왜냐면 이걸 왜 못해? 아, 이해가 안 가는구나. 이걸 못하는 거 이해를 안 하는 거 못하는 거죠. 마치 우리가 지금 저걸 어떻게 다 외워? 이거 이해하는 게 외우는 거죠. 오늘 이 소품까지 필요한 첫 번째 사연이 찐사연. 아, 진짜 이게 만만치 않은 네, 사연이에요. 그렇죠? 아 저는 이거 진짜 너무 이제 역대급 약간 거의 호러였어요. 맞아요. 근데 놀랍게도 이런 비슷한 사례들이 많다고. 그러니까. 맞아. 많다고 맞아. 합니다. 맞아요. 요즘에는 점점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음. 추세를 보면은 예전에는 뭐 몇 년에 한 번 보던 걸 어. 1년에 한두 번은 보고 그렇게 해서 네. 세상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변호사님이 그만큼 사건을 많이 한다. 돈을 많이 번다. 이런 거 아닌가요? 그 법전도 매년 업데이트해가지고. 그러니까 법정 살 돈이 계속 아, 나오는 거야. 네, 네. 다이 재산도를 보고 2020년인데 개정판. 네, 네. 저는 이제 또 경험자잖아요. 경험자 입장에서 말씀드리면은 그게 왜 힘드냐면은 여태까지 내가 그 쌓아온 네. 나의 스토리잖아요. 내가 만들어오고 쌓아온 그 모든 나의 세계를 부정하는 것 같은 의미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내가 내가 해온 이혼이라는 모든 하면서. 업적을 네. 그 이혼이라는 게 아, 다 이혼이라는 부정해야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어. 그게 진짜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거든요. 실제- 저도 그 마음을 너무 잘 알죠. 어. 근데 막상 선택을 과감하게 하고 이제 결단을 내리고 딱 하잖아요. 그럼 정말 놀랍게도 너무나 새로운 세상이에요. 이게 뭔가 이별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죠, 이별도 약간 그래. 헤어질 때도 어. 뭔가 그동안 걔랑 그러니까. 지냈던 시간들이 다 헛것 같고. 그러니까. 헤어지면 진짜 내 인생 끝날 것 같고 막 한데. 2년 버렸다 이런 네, 느낌. 맞아. 근데 헤어지면 또 뭔가 엄청난 세상이 열리고 맞아요. 놀러도 다니고. 더 좋은 세상, 더 좋은 세상. 뉴월드. 좋네요, 오늘. 네. 그러면서 어. 나중에 꼭 하는 소리, 야, 그때 헤어지기 너무 잘해. 맞아. 네. 오늘 출발이 이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사연, 과연 이혼을 할지 말지. 네. 네. 아, 한번 이거 좀 들어보시죠. 어려운 것 같긴 한데. 네. 보겠습니다. 자, 사연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목부터 친자 확인이 겁납니다. 제목부터. 재밌는데. 친정 확인 때 누가 하자고 하는 걸까?
안녕하세요. 마음이 너무 불안하고 말할 데는 없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혹시나 모를 불안한 마음에 최대한 신상 공개는 가릴게요. 결혼 3년 차에 2살 된 딸을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결혼은 매우 급작스럽게 하게 되었어요. 시댁에서 온갖 수모를 다 당해서 아직도 그때 생각을 하면 마음이 진정되지 않습니다. 남편은 당시 6살 정도 차이 나는 사람과 상견례까지 끝내고 이미 식장까지 잡아놓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 남편이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랑 결혼하기 4달 전쯤의 상황이죠. 와, 4달 전. 되게 이상한 시기에 만나게 되죠. 그러니까 남자가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이 여자랑 딱 만났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만나? 그러니까. 사건은 그때 터졌는데요. 지금 남편이 일본에 출장을 왔었어요. 저는 당시 일본에서 일을 하던 중이었거든요. 저희과 특성상 졸업 후에 일본에서 일을 하는 친구가 많은데 어떻게 하다 보니 지금 남편이 온 김에 작은 동창회 같은 걸 하게 되었어요. 지금 남편이 결혼한다는 사실도 그때 알게 되었고 헌데 술이 왼수입니다. 그날 어떻게 하다 보니 같이 잠자리를 가지게 되었는데 두둥. 야, 드디어 나왔다. 일단 근데 알고 이랬다는 거잖아요, 그죠? 술 마시고 지금 술 마시고. 그래서 임신이 된 거예요. 야, 일단 들어볼까요? 같이 잠자리를 가지게 되었는데 아기가 생기게 된 거죠. 할렐루야. 와, 한 방이네. 한 방에. 생리가 끊겨서 병원에 갔는데 임신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왜 결혼한다는 사실 알고 아유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그죠? 그땐 너무 황당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한참을 고민하다 이 사실을 알렸죠. 갑자기 애가 생겨서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남편은 이왕 이렇게 된 거 어떻게 하겠냐, 내가 책임지겠다고 했고 이미 예약해놓은 결혼식장엔 그 여자 대신 제가 들어갔어요. 와, 대박. 이거 좀 아니지 않아요? 선수교체. 이거 좀 아니지 않아요? 식장에서 설마? 야, 식장 다시 잡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여성분. 아니 난 내가 만약에 이 여자면 나는 식장 다시 나도 잡고 여기서 가는 알아요. 거지. 얘 내가 봐도 성격 예약금 좋아. 날려도 그럼 혼수는 이렇게 돈 받았나? 시댁에서는 당연히 저를 좋게 볼 리 없고 그지. 특히 신우이는 아직도 저를 싫어합니다. 오빠가 정말 참하고 좋은 사람을 저 때문에 놓쳤다고 남편이 나중에서야 말해주었는데 신우이한테 온갖 쌍욕을 먹고 자기를 때리기까지 했다네요. 신우이는 그 사람이랑 매우 사이가 좋았나 봅니다. 결혼 생활은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뭐 그냥 그랬습니다. 남편은 책임감 있고 착한 사람이긴 한데 재밌는 사람은 아니에요. 재미까지 바라긴 너무 많지. 술 먹고 이렇게 한국 재미까지 바랄 순 없어요. 네. 부부관계는 거의 없고요. 일본에서 한 게 다야? 그런데 신우이가 자꾸 친자 확인을 해보라고 요즘 바람을 넣습니다. 남편이랑 딸이 하나도 닮지 않았다는 거죠. 저는 쌍꺼풀은 없는데 눈은 길고 가늘고 팔다리는 많이 긴 편이에요. 170이 조금 넘는데 사진으로 보면 사람들이 180 정도로. 아우 또 여기서 비율이 이렇게, 좋은 거네. 비율에 대한. 아우. 남편도 저랑 체형이 비슷합니다. 키도 크고 무쌍의 훈남 스타일. 헌데 태어난 딸은 쌍꺼풀이 짙고 저희들은 코가 동글동글 작은 편인데 코가 크고 아주 오똑해요. 외국인처럼. 너무 예쁘다. 그러니까 둘이 선남선녀니까 서로 꽂힌 거죠. 그래서 그렇다. 이제 근데 부모님이 다 쌍꺼풀이 없는데 아이만 쌍꺼풀이 있을 확률은 거의 없고. 그러니까요. 거의 없나요? 이제는 다 지난 일이지만 남편과 관계를 가졌을 때랑 비슷한 시기에 저도 많이 혼란스러웠던 시기라 다른 남자랑 잠자리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이게 뭐가 지난 일이야? 지금 영향을 줄 수 있는 뭐가 지난 일이에요? 이분 되게 성격이 좋으셔. 이제 툴툴 털었어. 나 그 과거는 훌 털었어. 지난 일이지 뭐 한때. 과연 남편도 아우, 그렇게 이건- 생각할까요? 제 인생에선 그냥 지나가는 남자였는데 남편이 신우이 말에 넘어가 그냥 친자 확인 해버리자 라고 던지지 말하니 요즘 너무 불안합니다. 당시엔 남편 자식이 분명하다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니 일주일 사이로 시기가 겹쳐서 일주일이면 절대 분명하지가 않아요. 일주일이면은. 만약 친자가 아니라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양육비나 앞으로의 생활, 대처 상황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양육비가 문제야 지금? 진짜 아니면 이거 파탄 나는 너무 거 아니죠? 뻔뻔한 거 아니에요? 지금 양육비 문제 아니잖아 지금. 그러니까. 아 근데 아까 뭔가 이렇게 입에서 뭔가 우물우물 거리던 게 있었는데 여긴가요? 아, 내가 봤을 때 이 여성분도 굉장히 뭐랄까 자유분방하고 성격도 호탕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 여성분이 워낙 긍정적인 성격이야. 어. 그래서 이 남자의 아이인 게 좋아. 어. 나한테도. 여러모로. 예. 그래서 이 아이 아빠를 엄마가 정해줬어. 너는 너의 아빠는 이 사람이야. 명쾌했어. 아. 너의 아빠는 얘야. 우리 일단 저희가 여자가 네. 3명이니까 여자 입장에서 네. 내가 이렇게 미혼인데
결혼을 한대 한 3달 후에 4달 후에. 4달 후에. 그래서 아 그러시구나 하면서 같이 술을 먹었는데 마음에는 좀 들었어요. 네. 근데 아무리 그래도 마음에 들어도 결혼한다는 남자인데 쉽게 그렇게 그렇죠. 잠자리를 할 수 있겠어요? 성관계에 대한 마음의 벽이 자유분방이. 높지 않을 수도 네. 있을 것 같아요. 그 자유분방은 맞는 네. 것 같아요. 좀 성격 자체가. 자유분방하기도 하고 네. 남자가 괜찮아 이 남자. 그래서 그쵸. 그러니까 이 남자가 결혼하려고 했던 여자도 비슷한 조건이었을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이제 신우이도 마음에 든 거야. 그래서 비밀이 밝혀지는 그러니까 근데 이 신우이가 보기에는 새로 데리고 온 여자는 아무리 봐도 내 눈에 안 차. 어. 예를 들어 신부가 바뀌었는데 훨씬 더 좋은 조건의 여자야. 그럼 아. 막 욕하고 때리고 그랬을까요? 그치 그랬을 그런 거 것 달라서 같지 쓸 수 않아요? 있어요. 그러네 비밀이 밝혀졌네. 네. 그러니까 뭔가 이 신우이가 이러는 거 예리하다. 그쵸. 예리하다 진짜 예리하다. 와. 어딜 보든 네. 이 신우이를 보면 약간 조금 알 수 있습니다. 약간 집안 자체가 좋을진 모르겠는데 단 한 가지 재미가 없는 네. 요거. 네. 이게 내가 봤을 때 이 재미가 없는 부분도 결혼을 결정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재미- 진중한 네, 오히려 그쵸. 믿을 수 있는 사람. 맞아. 응. 그리고 여기서 재미까지 있으면 거의 지드래곤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 재미까지 있었잖아요. 그럼 여자가 한둘이 아니었을 거예요. 맞아. 근데 제 네. 놀랍게도 제 이 사연을 읽으면서 너무 깜짝 놀랐던 게 제가 아는 분 중에서 좀 옛날 일이긴 한데 되게 비슷한 이 사연이 있었어요. 와. 이 여자분은 결혼할 남자분이 있었는데 그 결혼할 남자분이랑 결혼 좀 전이었고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결혼할 원래 그 남자가 남자친구랑 이제 잔 거예요. 같이 잠자리를 했는데 그 당일 12시가 지나고서니까 몇 시간 후인지 아니면 다음 날인지 명확치 않지만 하루 차인 거예요. 또 다른 애인과 잠자리 한 거예요. 근데 또 하룻밤에 2명이랑 자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임신이 된 거야 그때. 네. 어떻게 떨려? 그래서 원래 결혼하려던 남자랑 결혼했어요. 예. 어떻게? 그러니까 마치 운명이 우리 바뀐다. 그 남자 애일 거라고 그냥 딱 믿고 결혼을 했는데 똑같이 애를 낳는데 너무 안 닮아. 어떻게? 심각하게 안 닮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스갯소리로 막 네. 그쪽 친가 쪽 식구들이나 고모들이 볼 때마다 뭐 이거 뭐 DNA 친자 검사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우스갯소리를 하다가 나중에 진짜로 하자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누가 남편이요? 그 친가 쪽에서 이게 나오다 처음에는 농담으로 하다가 진짜로. 그래서 그럼 그냥 한번 해보자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네. 이 여자분 쪽 집안에서 난리가 났었죠. 네. 네, 왜냐면 진짜 누구인지 모르니까. 네.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 결국 했어요. 네. 왜냐면 그거 빼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너무 다행히 남편의 아이. 아우. 해피엔딩이죠. 해피엔딩이네요. 해피엔딩이 아니라 이렇게 되면 이제 여자분이 세게 나가야죠. 그죠? 다 네가 날 못 장난이 믿었잖아. 예. 하지만 근데 너가 여자는- 원하는 대로 해줬으니까 어. 이제 너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해. 그래서 한 얼마 받아야 되나요? 네. 그래서 이혼하자. 위자료 이 정도 주고. 연 변호사님 찾아가야죠. 그쵸. 변호사님. 많이 받고. 거의 악마군요. 한 날 2명이라는 게 어. 그러니까 이게- 저도 그게 좀 신기하긴 한데.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네. 결혼할 남자가 원래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결혼 앞두고 약간 마음이 이제 이 여자분도 여기 혼란스러웠다고 그랬잖아요. 네. 저도 막 혼란스러워지고 싶어요. 인생이 너무 명확하셨죠. 여태. 그러니까 너무 평온한 삶을 이어오셔가지고. 왜 혼란이 없었을까? 내 인생은 너무나 스트레이트다. 근데 저는 이 한편으로 우리가 이 남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4개월 후에 결혼할 그 여자를 냅두고 어떻게 일본까지 와서 그렇게 함부로 몸을 굴렸어? 라는 비난이 없네. 다 우리는 이 남자는 이해하는 거야. 아니야. 아니 그걸 놓쳤네요. 아니 이제 비난을 시작하려고 했어요. 알겠어요.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중요한 포인트. 근데 제가 처음엔 저도 그 생각을 잠깐 했는데 왜 그 얘기를 안 했냐면은 네. 이미 봐봐 이 남자도 결혼할 여자가 있고 지금 식장 잡아놓은 상태잖아요. 근데 이 여자한테도 얘기했어. 저 사실 4개월에 결혼할 사람이 있습니다. 네. 그럼 서로가 서로 간의 지경을 속인 게 아니라 네. 다 알고 있는데 뭐 술이 왼수라고는 하지만 이렇게 된 거는 네. 그냥 둘이 너무 마음에 든 거지. 그렇잖아요. 네. 그리고 만약에 진짜 애가 생겼어요. 근데 결혼식장까지 잡아놓고 결혼할 여자가 있는 남자가 아무렇지도 않게 이왕 애 생긴 거 어떻게 하겠냐. 내가 책임지겠다. 이러고 그 결혼 파기하고 이 여자랑 결혼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둘이 처음 만났을 때 완전 마음에 들었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남자는 내가 봤을 때 참한 스타일. 그래서 자기한테 이렇게까지 도발하는 여자가 없었던 거죠, 인생에. 지금 원 변호사님 같은 스타일. 도발하는 여자를 만나본 적이 없는 거야. 혼란스러울 때 술을 마시면 되는 거군요. 근데 거의 변호사님 같은 분들 술을 짝으로 마셔도 혼란스러워질 일이 없을 것 같아요. 혼란스럽고 싶다.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네. 친자 확인 미루지 말고 혼자 가서 먼저 해보시라. 예, 원래? 남자 거. 그러니까 이렇게 굳이 이제 남자분, 우리 남편이니까. 근데 그거 몇 달 걸리죠. 그렇게 오래 안 걸려요. 아 그래요? 그렇게 오래 안 걸렸던 것 같은데. 그렇죠. 뭐 금방 나와요. 일주일도 안 걸리죠. 그래요? 어. 그리고
하여간 이게 법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서 이게 어쨌든 간 사설로도 할 수 있으니까 병원에서 할 수 있으니까 남편 거 해갖고 빨리 검사하시고 길을 선택하셔야지 지금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거를 남편이랑 이미 결과를 알고 있어야지. 데뷔하려면 맞아, 결과를 맞아. 알고 맞아.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먼저 하고 이제 친자면 그럼요. 세게 나가는 거야. 그렇지. 친누이한테 아. 야, 너 그러면은 친자를 어떻게 할래? 한번 해야 돼요. 그러면은 뭐 친자 어쩌고저쩌고 이러면은 친자면 네가 다 책임져. 난 친자면 더 이상 네 오빠랑 못 살아. 이렇게 말해. 세게 나가. 완전 세게. 이제 앞으로 나 우습게 못 보게. 그렇게 해도 그리고 만약에 친자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납작 엎드려야지. 어떻게든 오빠 지금 오빠 동생이 지금 그러니까 하자고 한다고 우리가 그거 해야 돼? 왜 우리가 걔 말 들어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남편을 좀 우리 믿음이 이 정도밖에 안 돼? 그러니까 맞아. 만약에 친자가 아니라고 했을 경우는 끝까지 속일 수는 없어. 이거는 이 남자가 나중에 더 늦게 하루라도 늦게 알수록 그 배신감에 더 커질 거야.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친자가 아닌 거를 알았을 때는 이 남편분에게 어떻게 하면은 적절히 고백을 하고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런데 이 여자분이 이제 굉장히 슬픔에 빠진 비탄에 빠진 그 상황을 다시 생각해내야 돼. 혼란스러웠다 이런 건 안 돼, 안 돼. 네. 근데 일주일 사이로 시기가 겹치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봐봐, 일본에서 잠자리 하고 일주일 정도 사이에는 결혼할 정도 전혀 몰랐잖아. 맞아. 그러니까 이 남자랑 나는 그냥 이 남자는 결혼할 사람이고 나랑 인연이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당연히 다른 남자를 만날 수 있잖아요. 맞아. 근데 그러면은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나 너랑 결혼할 줄 모르고 다른 남자랑 또 잤어 이러면 뭔가 진짜 약간 그런가? 너무 쉬운 여자 같잖아요. 아. 그리고 그럼 얘는 대체 나랑 결혼하기 전에 몇 명의 얼마나 많은 남자랑 사람을 거쳤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안 돼요. 이건 무조건 친자여야 돼요. 아니, 아닐 경우도 생각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니야. 여러분 제가 이렇게 순진합니다. 결혼 전에. 네. 한치 앞을 못 봐요. 안 그렇네. 돼. 엄 변호사님께서 이 남성 편을 좀 들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그래도 엄 변호사님께서 이 남자의 좀 그런 걸 지켜줘야지. 여자들이 막 어떻게든 남자를 꼬셔가지고 공격해 이러고 있는데 세분 말씀 들으니까 악마 같아. 다 지금 안 이런 돼. 악마들. 여자는 악마야. 근데 신유진 변호사님이 지금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해주신 건 뭐냐면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맞아요. 먼저 혼자 검사를 해봐서 빨리 일단 결과를 알아야죠. 결과를 알아서 내가 대처를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거 너무 현명한 방법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검사 비용은 30만 원입니다. 꿀팁 대방출. 진짜 30만 원 아무것도 아니지. 지금 비싸요? 이제 걸렸는데. 비싸? 법원에서 할 땐 더 비싸요. 아 진짜요? 네. 아무튼 간절함의 비용이 있나 봐요. 뭔가 친자 확인을 여유 있게 하진 않잖아요. 하긴. 아니 근데 내가 이상하면 300이라도 하겠는데. 그러니까 그런 그런 거. 거. 속성은 300. 친자일 경우는 제가 보기엔 문제될 게 그래, 없어요. 맞아, 여자분 그때부터 맞아. 세게 나가시면 되는데 친자가 아닐 경우에 이게 법적으로 네, 어느 정도 그렇죠. 양육비나 뭐 이런 걸 좀 받을 수 있나요? 어디다 이게 원래. 맞아. 화나서 말씀을 안 아니, 하시는구나. 야 너무 화가 나니까 이거 깨지를 못하시는구나. 뒷박. 그러니까 댓글에 왜 여기는 남자 입장은 대변하지 않느냐. 차마 제가 마초가 될 수 없어서 참았는데요. 네. 오늘은 세분 말씀 들으니까 너무 너무하네. 어디서 양육비를 이게 올려? 법적으로는 아버지라는 거는 엄마의 합법적인 남편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모자 관계는 그냥 엄마의 신체로부터 이제 분리되는 거다 보니까 명확하거든요. 그죠? 근데 아버지는 누군지 모르니까 법에서 그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딱 정해놨어요. 엄마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그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그러면은 엄마가 혼인 중에 임신한 걸 어떻게 아느냐? 혼인 성립 날로부터 200일 내에 태어나면은 혼인 중에 임신하는 걸로 추정하고 그다음에 혼인이 해소되고 나서 300일 내에 태어나면은 전 남편의 자녀로 보죠. 네가 아무리 오래 있어도 10개월이면 나오니까. 그래서 그 두 가지. 혼인 성립의 날로부터 200일 후에 태어나고 네. 혼인 해소의 날로부터 300일 이후에 태어나면 혼인 중에 임신하는 걸로 봅니다. 그래서 그걸 아버지 추정하는 거죠. 부자 관계가 없다는 거 알고 나서 2년 내에 네. 법원에 신생 부인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만 그걸 정리할 수가 있어요. 알고 나서 2년 넘었다 그러면은 유전자 검사 결과 부자 관계가 아니라는 게 증명되더라도 관계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아 진짜요? 네, 네. 근데 갑자기 생각하니까 이 과정에서 네. 애가 생겼다. 네. 그럼 내가 책임지겠다 이 말이 나오기까지 네. 뭐 이런 얘기가 한 번쯤은 나왔을 것 같은데 내 애가 확실하냐? 이런 얘기가 한 번쯤은 왜냐면은 나왔을 것 같은데. 저 아는 분도 이제 네.
헤어졌대요. 헤어졌는데 연락이 왔대요, 여자한테. 헤어지고 한 달 뒤에 연락이 와서 나 애 가진 것 같다고. 근데 그게 마지막으로 이제 했던 거기서 이제 애가 생긴 것 같다라고 해서 딱 바로 드는 거야. 애 맞아?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분은 이제 나중에 낳은 애를 보니까는 너무 똑같아서 진짜 확인할 생각도 안 했다고 빼봐. 하는데 네, 근데 이런 경우는 진짜 그렇게 생각했을 거 네 맞아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근데 그게 아무리 생각을 해도 입 밖으로 꺼내기가 그렇죠. 네, 좀 맞아. 쉽지 않아요. 지금 한번 정리를 해보면 네. 도움 드릴 수 있는 건 어느 정도 드린 것 같아요. 정말 그래서 많이 들었다. 저희는 반대로 사연을 주시진 않았지만 음. 남편분이 이혼을 생각하고 계실 수도 있잖아요. 사연에서는 안 나와 있지만 남편 쪽 입장을 할 한번 말이 많다. 그러네요. 왜냐면 남자가 이렇게 사연을 줄 수도 있는 거니까 아직 결혼을 하긴 했는데 속은 것 같다. 네, 난 뭔가- 혼인 취소할 거야. 네, 혼인 취소. 취소해야 어디 괘씸하게 나를 속여? 이런 사연으로 고민하시는 남편들 네이버에서 엄경 검색하시면 됩니다. 알고 나서 2년 지나면 네. 못합니다. 네. 태어나고 2년이 아니라 인지를 한 후에 알고 네, 나서 네, 아이가 맞죠. 30이 되더라도 네. 아이가 30살 되어서 알았다고 하면 그로부터 이제 2년 근데 인지 시점을 누가 판단하나요? 최소한의 뭐 유전자 검사라든지 네. 그렇게 확실한 그런 객관적인 증거를 확인한 시점부터 2년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작년이- 남성분이 네. 이미 친자 검사한 거 아니에요? 몰래? 그랬을 수도 있어. 왜냐면 본인은 더 쉽잖아요. 네, 네. 와이프는 남편 머리카락도 해야 되는데 네. 그냥 아이랑 이제 같이 해서 머리 조금 네. 자르고 내 머리카락 뽑아서 이렇게 내면 되잖아. 머리카락 잘라서는 안 되고요. 네. 모근까지 아 그래요? 아, 머리를 근이 쥐어 있어야 뽑아야. 아. 네. 그러니까 그러면 내 머리는 이렇게 뽑아도 상관없고 그럼요. 애기한테는 그냥 이렇게 잘 네. 구슬려서 뭐 한 가지 정도 뽑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 남성분으로서는 어마어마한 배신감 때문에 이 혼인 자체를 자기가 이 여자랑 했다는 사실을 지워버리고 싶을 것 같아요. 그렇겠죠. 그래서 그렇겠죠. 아예 혼인 취소를 내가 기망에 의해서 내 아이를 임신했다는 기망에 아. 의해서 혼인했다라고 혼인 취소를 저는 먼저 주장하고 싶네요. 모든 혼인은 기망에 의해서 시작됩니다. 상대를 기망하는 거죠. 네. 영원이다. 모든 이혼은 혼인 취소로 가야 돼. 그렇죠. 어. 그렇지만 혼인 취소를 할 수 있는 거는 중혼. 혼인 신고를 한 사람이 또 혼인 신고를 했다거나 아니면 뭐 사기나 강박에 의해서 했다거나 이런 경우는 하여튼 뭐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요. 아내가 남편한테 내가 너의 아이를 임신했다라고 속이고 거기에 속아서 혼인의 의사를 결심했다고 하면 그거는 혼인 취소가 될 수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지금 이렇게 모르는 상태에서 결혼했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 그렇죠. 아이가 아니었다는 또 다른 케이스가 되는군요. 그렇죠. 그래도 나는 이 남성분이 너무 화가 날 것 같아요. 이 남성분이 진짜 자기 인생이 어떻게 보면 부정당한 거잖아요. 한번 꼬인 거지. 아, 진짜. 좋은 여자도 놓치고. 네.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분노를 과연 이렇게 평온하게 삭히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분노의 양치질. 아니야 정말로 저는 신우이가 보통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오빠를 어떻게든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친정 확인을 했을 수도 있다. 저는 혹시 그래서 아이한테 혹시 아빠가 머리카락 뽑아간 적 있는지 한번 물어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몰래. 뭔가 알고 지금 남편도 모르는 척. 왜냐면 너무 마음이 약하고 하니까 이거를 야 내가 친정 확인했어라고 못할 것 같아서 일부러 너가 네 눈으로 직접 확인을 시켜주려고 뭔가 이렇게 하자고 하는 걸 수도 있지 않을까요? 좀 근데 무섭네. 갑자기 드는 생각이 만약에 친자가 아닌 걸로 나왔어. 그러면은 이렇게 넌지시 우리 친자 확인 한번 해보자 이렇게 안 하겠지. 막 결과 집어 던지고 이러겠죠. 그러니까 안 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아... 약간 왜 안 할까? 빨리빨리 하지. 우리 그때 오늘따라 너무 과몰입한 거 아니야? 나 땀나. 아 왜냐면 이게 너무 제 손에 땀을 쥐게 하는. 네, 오늘 과몰입하네. 아. 그런데 왜 처음 만났을 때는 그 불꽃 피는, 불똥이 튀는 그런 어떤 관계를 가져서 아이까지 생겼는데 왜 지금 부부관계는 거의 없을까? 그러네요. 이게 좀 실제 사건을 보면은 그런 경우가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 낳고 몇 년 동안 이제 부부관계가 없고 그리고 여자가 거부를 하는 게 뭐 임신에 대한 공포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남편 이제 말에 의하면은 뭐 출산 후에 일정 기간 동안 부부관계를 안 하는 경우는 꽤 많이 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엄 변호사님은 뭐 괜찮았다. 큰 문제 없었다. 상위 1%. 근데 우리가 어렸을 때 연년생이냐 연년생인가 보다라고 하는데 연년생이 태어나려면 아기 낳자마자 이렇게 깐난 애기 안고 있다가 임신 또 해야 돼. 맞아요. 나 깜짝 놀랐어. 내 친구가 애기 낳다 그래서 애기 예쁘다. 근데 산후조리원 나왔는데 임신했대. 나 진짜 놀랬잖아. 가끔 조리원에서 가진 거예요. 아니지. 조리원 나왔어. 가끔 조리원에서도 있대.
근데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 게 그 방이고 되게 좋더라고요. 저도 친구 보러 예전에 한번 이모였나 보러 갔었는데 네. 되게 좋더라고요. 딱 이제 둘만 있고 하니까. 아무튼 성욕이 네. 없는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성욕이 떨어진 것에 대해서는 부부 관계가 원만한 관계는 아닌 것 같다. 이 남성분도 낯선 여자랑 그냥 하룻밤 확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지금 자제하시는 건지 이렇게 계속 안 하시다면은 지금 서로 이제 그런 거죠. 우리 성격 차이로 이혼한 성격 차이로 이혼할 수도 있는 분들이 아닐까. 그래서 다양한 사유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정해진 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내가 구박도 많이 받았고 정말 온갖 핍박을 받았고 그리고 성격 차이도 있고 이혼 사유가 지금 많아. 그리고 남편분도 뭔가 자신의 인생이 폭풍처럼 불어왔지만 자신의 인생을 평온하게 가주는 게 아니라 시댁과도 잘 못 지내고 그리고 또 나한테 어떻게 보면 도발을 했지만 지금은 또 그렇지도 않고 서로 나에 대한 매력도 못 느끼는 여자. 그러면 여자분이 남편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막 대우해주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남성분도 좀 이 여성분이랑 계속 사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냥 뭐 일단 친자고 아니고 이걸 떠나서 네. 둘의 관계가 음. 좋지 않다 별로. 네네. 둘의 관계가 지금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는 건 나쁘다는 거예요. 좋으면 좋은 거지. 그럼 좋으면 맞아요. 좋은 거지. 맞아요.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는 진짜 나쁜 거다. 뭔가 경제적으로는 안정돼 있어. 그런데 내가 막 행복하고 막 즐거워 이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고 말하는 건 남들에 비해서 내가 삶이 굉장히 이 정도면 괜찮아 보여. 이런 보여주는 삶은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내가 실제적으로 그 생활을 할 때는 막 행복하진 그쵸. 않아. 좀 공허하고 약간. 네, 그런 상태예요 지금. 아니 지금 이 사람이 지금 궁금한 거는 이제 그 사연 주신 분, 근데 우리가 사연을 주신 분 편을 들어야 되는 거죠? 아유 아니에요. 아닌가? 우리 네. 각자의 네. 하고 싶은 어떤 의견을 주면서 이분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보면 그렇구나. 그쵸, 반대 상황에 있는 분이 저희 프로그램 보고 계시죠. 그렇죠. 네이버에 검색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분. 근데 그러면은 진짜 요 얘기를 한번 해드려야 될 것 같은 게 만약에 친자가 아닌 걸로 검사를 해봤더니 판명이 났다라고 네. 했을 때 이 남자분은 아까 뭐 양육비 같은 소리 하네라고 하셨는데 네. 양육비 당연히 줄 의무 없는 거죠. 네. 그리고 만약에 이혼을 한다라고 할 때 이 남편분은 그럼 위자료를 반대로 여자분한테 받을 수 있나요? 근데 여자분도 의도해서 속인 건 아니잖아. 그것도 그렇네. 그것도 그렇네 약간. 저는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남자분이- 받아내야 된다. 남자분이 받아내야 된다. 그러니까 받아내야 되긴 하겠지만 여자분도 아기를 가지고 막 아기를 가지고 아기와 아기를 가지고 어, 그런 건 아니니까. 근데 제가 이 사안이랑 아주 유사한 사안을 이제 실제 한 적이 있는데요. 네. 그 아버님이, 그러니까 남편의 이제 아버지가 의료계통에서 일을 하셔서 미리 이제 유전자 검사를 해보시고 저한테 오셨던 사안인데, 예, 그 외모상으로 딱 드러났어요. 아빠 눈썹이 눈 이랬는데 아이 눈은 이랬어요. 예. 완전 그거 근데 다행이긴 한데 예. 이런 눈썹보다 이게 예쁘니까. 아니 이렇게 이렇게. 네네. 그래서 제가 딱 봐도 이거는 아니겠구나 싶었는데 이미 이제 다 알고 오신 경우였는데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친생장학이 부전자 소를 제기를 했는데요. 저는 그때 그것과 함께 양육비를 안 주는 건 당연하죠. 네. 그것과 함께 손해배상, 그동안 내가 애를 키우면서 먹여 살리느라고 들었던 비용을 부당한 이득이나 재산상 손해로 청구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고 실제 청구했던 적이 있는데요. 어떻게 됐어? 궁금하다. 근데 그거는 그냥 이제 합의로, 그러니까 위자료 재산분할 다 합쳐서 퉁쳐서 얼마를 남편 쪽에 받기로 하고, 민법 974조 거기에 의하면은 부양의무. 부양의무가 있어서. 여러분 제가 맞췄습니다 먼저 부양의무라고. 제 모양이 먼저 빨랐습니다. 근데 이게 이런 걸로 경쟁하지 마시고요. 가정법원에서는 이 아이의 친생보다도 중요한 거는 이 아이가 잘 컸으면 좋겠다. 그런데 엄마에게 또 과다하게 손해배상을 받게 해주면은 또 아이의 그 앞으로의 양육 환경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잖아요. 가정법원에서는 좀 미성년 자녀의 그 장래를 위한 것이 최우선으로 결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진짜 생각해보니까 그렇네요. 우리가 이걸 많이 배제하고 있었는데 이 딸이 아직 어리고 네. 만약에 친자가 아닐 경우라면은 그래서 이혼을 해야 된다면은 이제 부인이 네. 전 부인이었던 분이 이제 혼자 키우게 되는데 근데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남편이 자기 자식인 줄 알고 여태까지 키웠잖아요. 네. 그 정이 남았을 것 같은데. 맞아. 네, 그래서 꼭 내 자식 같은 느낌이 들 것도 같은데. 근데 사실은 현실에서는 그걸 알게 됐을 때 배신감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내 아이가 아니었는데 내가 지금까지 모든 걸 속았다. 알게 되면 배신감이 더 크구나. 키운 정이 생기기가 조금
현실 속에서는? 그 제가 했던 사건 중에 하나는 그분은 아이가 30대, 20대 후반 30대 초 이랬고 아이가요? 이제 예, 그런 상황에서 이혼을 하면서 이제 유전자 검사를 해봐서 네. 알게 된 경우인데요. 그분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정원 수술을 하고 나와서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걸 어머.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도 이제 그 사실을 다 알고 알았지만 그냥 키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한테 왔을 때도 분노 이런 건 없고 그건 알았어. 예, 군대에서 있을 때 뭐 정원 수술해서 뭐 내 애가 아닐 거라고 다만 이혼을 할 때 부자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렇죠, 했던 그렇죠. 사안이 있는 앞으로 것 상속 같아요. 문제도 있고 네, 하니까. 그러니까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쵸. 사건은 아닌 거죠, 이거는. 그쵸. 예, 그러니까 다른 사건. 그 신변 선생님 말씀처럼 분노가 없었던 것은 알고 있어요. 이미 알고 있었던 그 전에. 그러니까 뭐 유전자 검사까지 했던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스스로 정관 수술한 건 알고 있으니까. 근데 그 아내분은 끝까지 부인을 늘 하더라고요. 예. 와, 근데 근데- 이런 경우가 진짜 있긴 있구나. 저는 이게 약간 도시 괴담처럼.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산부인과에서 애를 낳는데 갑자기 흑인이 나와서 난리가 났다는 뭐 둥. 그런 그죠. 예. 뭐 애를 낳았는데 뭐 애가 셋인데 알고 보니 남편이 무정자증이었다는 둥. 뭐 이런 얘기가 되게 떠돌잖아요. 아이가 넷인데. 진짜 괴담이다. 남편이 검사해 보니까 네. 무정자증이었다. 이 사안은 그냥 결혼할 무렵에 생긴 거라서 남편의 피해가 그렇게 크냐라는 건 잘 모르겠지만 혼인 중에 임신을 한 사안이라고 하면은 남편은 그냥 간통의 피해자일 뿐이거든요. 근데 이 남편한테 아이 보호를 얘기하면 아이의 보호는 아이의 생부한테 가서 보호받으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하긴 근데 정말 한편으로 다행인 건 둘째가 없어서 다행인 거예요. 그냥 내 한 몸 당당하게, 내 아이 네. 당당하게 사는 게 좋다라고 생각해서 뭔가 정말 아니다 싶을 때는 결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게 너무 어려운가 봐요. 근데 한 발을 내딛는 게 그쵸. 그렇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나는 이 방송이 참 좋은 취지라는 거는 이혼에 대해서 왜 우리 사회가 멍울을 지우고 부정적으로 하는지 난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결심을 할 때 특히 여성분들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라. 그리고 제가 사건을 해보면은 굉장히 많은 경우에 한 번 이렇게 아이가 있으신 분들도 재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럼요. 네네. 그래서 그런 이제 뭐 다양한 새 출발도 있고 하니까 이혼에 대해서 너무 겁내지 말고 이분도 정말 뭔가 지금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친자가 아니라면 깨끗하게 내가 더 뭉개지 말고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냥 혼자 내가 먼저 검사를 해보는 건 너무 좋은 방법인 것 해봐야 같고요. 돼요. 친자가 아니었을 때 그냥 솔직하게 말하는 거지. 남편한테. 의도는 아니었다. 진짜. 의도는 아니었다. 진짜 몰랐다 그때는. 그리고 이혼하자. 이렇게 나오면 남편도 되게 좋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뭐 배신감은 물론 당연히 들겠지만. 근데 지금 이 사안은 남편이 배신감을 갖기는 어려운 건 아닌가요? 결혼 전 얘기고. 어우, 그래도요. 그래도- 내 결혼 전에 나랑만 한 줄 알고 결혼했지. 나 아니고 딴 남자 A, B. 아니 남편도 어차피 불법적인 성관계를 했잖아요. 불법이라니요. 변호사님. 불법이라니 성인 남녀가. 혼인하지 않은 상태의 성관계 저는 불법이라고 봅니다. 미쳤어. 네. 너무 정말 너무 우리 프로그램 너무 좋다. 또 한 번도 나 또 한 번도 생각 못 해봤는데 맞네. 남자 잘못도 너무 거그죠. 그렇죠. 결혼하려고 했는데 결혼할 여자 놔두고 지금 딴 여자랑 이 이미 남자 알고 보니 막 다른데 또 애가 많네. 이렇게 결혼 전에 있어. 결혼할 사람과 성관계를 하고 그 직후에 혼인을 해서 이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 이상은 그 이외의 모든 성관계는 불법이다.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큰일 났네. 큰일 났어. 대한민국 모든 남녀가 불법을 조선시대 저지르고 있어요. 큰일 났네. 큰일 났어. 보수의 아이콘. 큰일 났네. 큰일 진정한 났어. 모습입니다. 제가 이혼을 권장하는 이유는 정말 다른 게 혼인 중에는 내가 혼인으로 묶여 있으면 법률상 정리가 안 되면 다른 사람 만나서 자고 이런 거 불법입니다. 정말로.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마시라. 깨끗이 정리를 하루빨리 하면 맞아요. 자위의 몸이 돼서 어서 빨리 다른 사람과 몸을 섞을 수가 있는데 아니, 왜 내가 여기 옥죄어가지고 있느냐. 아, 저는 이 있습니다. 아 뭔가요? 혼인 해소를 하고 네. 다시 법률 혼관계가 되지 않는 여러분, 이상은 댓글로 공격해주세요. 네. 아, 법률은 관계가 되지 않는 이상? 하면 안 불법이 돼. 아닌가. 불법이다. 네. 아우, 안 돼. 다 법법자들이. 아니 그 대한민국 남녀 대한민국 다 범죄 아, 집단이야. 대한민국 범죄 집단. 불법이라기보다는 박지 씨 죄 너무 많이 저지른 거 아니,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 지금 정과 몇 범인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장 심한데? 그러니까 법이 보호하지 않는 관계 그게 맞겠다 그죠? 그러니까 혼인을 하고 나서 성관계를 하고 아이가 생기면은 실제 그 아이가 남편의 아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아이의 남편의 아이로 이제 법적으로 보호를 해주는데 혼인을 안 하고
뭐 성관계를 해서 아이가 생겼다고 하면은 인지라는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도 이제 그런 사건을 했는데 그 여성분이 사실은 그분들은 결혼식은 올렸는데 혼인신고 전에 임신을 했고 근데 아이가 아직 뱃속에 있는데 거의 혼인 파탄이 빨리 와서 이 여성분이 결단이 굉장히 빨랐어요. 그래서 바로 아이를 출산하기 전에 9개월 때 네. 정말 이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혼이 아니고 사실은 사실혼 관계를 정리한 거죠. 어쨌든 굉장히 빠른 선택을 했기 때문에 결국 남편의 이제 아이로 등재되기 전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양육비를 이제 정했죠, 그 당시에는. 근데 내가 정말 출산을 앞두고 이 남자의 아이로 올리기 싫어서 사실은 그 마음도 있었어요. 내 아이로만 남고 싶어서. 내 성을 주고 싶어서. 그러면 이제 미혼모가 되니까. 그렇게 해서 아이를 내 성을 줬는데 나중에 양육비를 보니까 너무 터무니없이 작게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증액하고 싶은데 부자 관계가 형성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엄 변호사님이 인지. 말씀하신 것처럼 인지라는 거를 하고 그렇게 해서 친자관계 형성해 놓고 양육비 증액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이것도 몰랐던 꿀팁. 네. 그래서 인지를 할 때도 엄마의 성으로 되는 것에 대해서 남자가 또 동의를 해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 동의서까지 받아가지고 했는데 어쨌든 그때 남자네 주소로 이제 소장을 보내봤더니 그리고 가족관계 증명서 이런 걸 떼어봤더니 아이가 셋 둔 아빠더라고요. 아이를 셋 둔. 이 여자분이 했던 얘기가 생각나는데 새로 결혼한 여자는 이 남자가 결혼도 한 번 했었고 아이도 있는 남자가 몰랐을 것이다. 그런데 내가 그 집의 작은 풍파가 되었다니 난 이로써 만족했다. 죄책감을 느낀다 이게 아니고 그거면 만족하면 그래가지고 되게 만족스럽게 사건을 진행했던 경우가 있네요. 자기 만족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쵸?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힘들어하면 안 돼요. 저는 맞아요. 진짜 이러면서 나는 미혼모에 내 애는 이렇게 힘들게 아빠 없이 키우고 있는데 너는 그렇게 새로운 가족관계를 형성해서 잘 키우고 있구나라고 하면은 인생이 끝도 없는 나락이에요. 정말 너무 힘들어. 그러면 우울증 걸려요. 선생님 양육비까지 얼마나 오른다고 내 인생은 이게 뭔데 저 새끼는 저렇게 잘 살고 진짜 억울해요. 막. 무슨 소리냐? 우리가 이 사건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이 지금 풍비박산이 났다. 그래서 어쨌든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이 여성분이시니까 네. 여성분은 친자가 아니라면 신유진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깔끔하게 빨리 빠른 어떤 일 처리. 일단 네, 그러니까 그렇게 제발. 쳐야 징계지 될것 같아요. 말고. 그랬으면 안타깝지만 신자가 아니라면 양육비는 못 받는 거고. 네. 제발 친자였으면 좋겠고 친자로 나와서 진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이제 남편에게 충성하면서 충실한 아내로 살아가시면 되는 거니까.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꼭 친자이길 기원하면서 친자가 아니어도 또 앞날이 또 너무 힘들진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친자가 아니어도 아까 우리 얘기한 것처럼 네. 아니 인생은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가 아니에요 길이. 맞아요. 네, 지금 당장은 굉장히 힘들 거고 내가 이 아이를 앞으로 혼자 어떻게 키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겠죠. 그게 사실 가장 힘들 것 같아요. 그쵸. 가장 막막할 이게 것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쉬운 얘기가 아니어서 함부로 하시면 돼요 이렇게 말은 못하지만 하지만 절대로 내가 생각한 길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아마 맡으신 케이스 중에서도 이혼할 때 걱정하시다가 이혼하시고 나서 되게 잘 사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네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어떤 길이 열리고 반드시 방법은 찾게 마련이니까요. 이런 거에 대해서 걱정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만약에 정말 안 좋은 케이스에서 아니라고 나온다고 해도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어요. 맞아. 그럼요. 네, 이혼은 뭔가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에. 일단 네.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실 때가 아닙니다. 맞아요. 빨리 머리카락이 확보하셔가지고 빨리 친자 확인하시고 야, 이거 생활 밀착형 방송이네. 되게 완전 진짜 현실 지원. 빨리 가서 하세요. 변호사님 어떻게 마무리 말씀 내년! 그 양육비를 입에 올려. 양육비는 생부한테다가 받으면 되니까. 생부터 찾아야 되잖아. 네. 엄 변호사님이 화나신 포인트가 네. 전 처음에는 이 사연자분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화가 나신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죠. 이렇게 살지 못한 본인에 대한 분노가 듣다 보니 이런 애들도 있는데 왜 나는 난 왜 이리 바르게 살았나. 그럴 수도 있지만 이 세 악마들에 대한 분노가 더 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아닙니다. 명확히 말씀드리고 설명하지만 저희는 어디까지나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의 네네. 입장을 우선시하기 네. 위해서 시청자 중심주의.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해드렸지. 네. 맞죠? 근데 이게 분노가 일일 것도 아닌 것이 혼인 중에 간통한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본인도 몰랐고. 예, 결혼 전에 성관계 한 거는 피차 마찬가지고 혼인 전에 딴 남자 아이를 임신했다는 것 자체가 이게 이혼 사유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물론 그건 이제 혼인 중이 아니기 때문에 부정한 행위도 아니고 이 문제로 계속 싸움이 있었다 그러면은
6호 기타 사유로 뭐 이혼을 할 여지는 있겠지만 그 자체가 이혼 사유는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생각해보면은 우리는 무조건 여자 편이 아니에요. 생각보다 사연자 중심주의. 그래서 맞아요. 지난번에 우리 국제이혼 때 남자분한테 국제이혼 아이 찾지 말라고. 양육비 주기 맞아요. 싫으면 찾지 말라고. 네. 우리 얼마나 꿀팁 드렸습니까? 맞아, 욕 맞아요. 먹고 막 쓰레기라고. 저희는 시청자 중심으로 그럼요. 흘러가는 방송이니까요. 사연 주시는 네. 사연자 중심으로 가급적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네. 어떤 쓰레기 사연을 보내셔도 편들어 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악마가 되어서. 걱정 말고 보내주세요. 네, 자 그러면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 이혼 권장 방송 지금 헤어지러 갑니다.